당신이 좋아하는 색이 미적 취향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큰 소리로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고백이라면 어떨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좋아하는 색을 마치 단순한 취향, 미적 감각, 시각적 선호의 문제처럼 가볍게 다룹니다. 하지만 앨런 와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깊은 통찰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색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파란색, 빨간색 또는 초록색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색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회적 자아가 결코 속삭이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욕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색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은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츠가 너무나 명확하게 본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색이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색은 허락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이 깨달음을 깊이 새기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작은 창구입니다. 수년에 걸친 사회적 세뇌, 끝없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명령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당신 고유의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나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어떤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욕망이 적절한지, 어떤 버전의 당신이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기도 전에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검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은 빠져나갑니다. 색은 사회적 감옥벽의 틈새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 거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다거나 그르다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거나 이것은 부적절하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허락의 공간에서 깊이 진실한 무언가가 새어나옵니다. 앨런 와츠는 항상 적절한 나는 연기적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물을 구축하면서 야생적이고 자발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억압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이 억압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활력을 대가로 치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대가로 치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의 접촉을 대가로 치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색이 무의식적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당신이 빨간색을 선택할 때 당신은 색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기를 거부하는 굶주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단지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 것의 욕망이고 편집되지 않은 열정이며 당신이 너무 많다고 부르는 법을 배운 강렬함입니다. 빨간색은 당신이 가족 모임에서 억누르고 공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희석시키는 나입니다. 빨간색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삶을 삼키고 싶어하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단지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라고 말하고 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느끼고 싶다. 나는 타오르고 싶다. 나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강렬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와츠가 이해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회적 연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색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당신이 위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나는 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아하는 색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사회적 뇌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층에서 언어 이전에, 승인 이전에, 판단받을 두려움 이전에 옵니다. 그것은 허락받지 않은 당신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허락의 역설로 이끕니다. 우리는 욕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인정할 허락이 부족합니다. 일찍부터 우리는 특정 충동이 위험하다고, 특정 강렬함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의 특정 버전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잠겨 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깁니다. 당신은 숨깁니다. 당신은 연기합니다. 하지만 색은 당신이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열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당신이 파란색을 사랑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은 너무 파란색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색채 선호도를 인정하는 것에 사회적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의 부재 속에서 진실이 꼽힙니다. 파란색은 결코 쉬지 않는 가면을 쓰는 피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적절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문을 가져옵니다. 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색이 당신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와츠가 사회적 가식을 넘어 꿰뚫어 본 깊은 통찰입니다. 그는 우리의 가면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점차 우리의 본질이 되어간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가면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점점 더 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면 자체가 곧 나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색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색은 기억하고 색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색을 볼 때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관찰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했을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사이에 끊임없는 협상이 없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숨겨진 당신 자신입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 감춰온 자아의 단편입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 욕망을 미적 취향이라는 가면으로 둔갑시킨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에 목소리를 주고 완전히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구축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아의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할 때 배고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산해야 할 때 휴식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혀야 할 때 강렬함을 갈망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을 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부르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시각적 선호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순진함으로 대답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연기 아래에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와츠가 이해했고 기존 심리학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색은 특정한 금지된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억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억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희생해야 했던 것의 정확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도를 볼 때, 당신의 색이 드러내는 것을 인식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이 평생 취향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제로는 저항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반항의 형태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영혼이 조용히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존재해.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내가 세계 선호 이상이 되도록 허락할 거야. 언젠가 당신은 내가 진정 나인 사람이 되도록 허락할 거야. 하지만 여기 와츠가 이해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색은
당신이 묻어버린 욕망에 대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것은 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의 고고학입니다. 앨런 와츠는 색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하는 지도의 감정적 좌표로 보았습니다. 그는 각 색의 선택이 단순한 시각적 선호가 아니라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에 지쳐버린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색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빨강의 고백 표면적으로 빨강은 열정을 외칩니다. 에너지, 대담함, 사람들이 감정적 강렬함, 필터 없이 살아가는 삶과 연관시키는 색입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빨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 대한 지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균형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는 갈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충동, 모든 욕망, 모든 진정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빨강은 마침내 과도해질 수 있는 허락의 색입니다. 이를 감정의 서명처럼 이해하세요. 나는 열정적이다가 아니라 나는 열정을 억누르는 연기에 지쳤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괴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이기 때문에 빨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정적이지 않은 척하는 것에 지쳐서 빨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빨강은 불편한 진실을 외치고 싶을 때 수년간 정중한 대답을 속삭여온 영혼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로 가슴이 조여오는 동안 숨막히는 회의 중에 미소 지었던 사람의 색입니다. 와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빨강은 열정의 색이 아니라 허락의 색입니다. 강렬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량으로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 파랑의 고백이제 파랑을 보세요. 평온, 안정성, 신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여기 파랑이 고백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파랑은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함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에 관한 것입니다. 파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바위가 되어야 하는 감정적 무게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 파랑은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허락하는 색입니다. 수년간 모든 사람의 안전한 항구였지만 자신만의 항구를 찾을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혼자 산산조각 나는 동안 모든 사람을 함께 붙잡고 있었던 사람의 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역설이 있습니다. 파랑은 평온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색입니다. 파랑은 단순히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폭풍을 잠재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결국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법을 망각해버린 이의 고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언제나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할 사람의 색입니다. 와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파랑은 느끼지 않는 척했던 피로에 항복하는 색입니다. 자신에게만이라도 때때로 자신도 안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할 수 있는 허락입니다. 초록의 고백기제 초록입니다. 성장, 조화, 균형, 끊임없는 진화와 확장하는 삶을 암시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파괴적입니다. 초록을 선택하는 사람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허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츠는 이 조용한 반항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생산성의 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최적화하고 개선하고 진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항상 성장. 초록은 자기 자신을 최적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색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문화에 지친 이의 고백입니다. 매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채워야만 하는 강박에서 오는 피로함, 성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입니다.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초록색을 선택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적화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고요히 멈추는 것입니다. 초록색은 상승의 색이 아닙니다. 고원의 색입니다. 잠시 끊임없는 산길 오르기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급진적 허락의 색입니다. 당신의 온 삶을 끝없는 자기개발 프로젝트로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지친 마음의 고백입니다. 왓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록색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 그대로 충분하다는 허락의 색입니다. 당신의 일형 버전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곳에 도달할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과정 중에 있는, 그리고 그대로 완벽하게 타당한 당신입니다. 다른 고백들 그리고 다른 색들은 각각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허락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기쁨이 아닙니다. 진지함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입니다. 정서적 무게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가벼워질 수 있는 허락입니다. 모두가 엄숙함을 기대할 때 웃을 수 있는 허락입니다. 보라색은 신비가 아닙니다. 설명 없는 복잡성에 대한 허락입니다.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며 소화 가능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허락입니다. 검은색은 어둠이 아닙니다. 가시성의 요구로부터 사라질 수 있는 허락입니다. 보이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시각적 소비를 위해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허락입니다. 흰색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복잡성을 깊이의 신호로 여기는 세상에서 단순함에 대한 허락입니다. 모두가 정교함을 기대할 때 직접적일 수 있는 허락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패턴, 그리고 이제 당신은 패턴을 보시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색은 같은 중심 진실을 고백합니다. 연기를 멈출 수 있는 허락. 당신에게 울림을 주는 각각의 색은 당신이 연기에 지친 삶의 영역입니다. 가면이 너무 무거워진 곳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문을 두드리며 인정받기를 애원하는 곳입니다. 왓츠는 사회적 가면 아래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승인된 버전의 자신을 연기하며 보내는 동안 진정한 자아는 침묵 속에서 질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들어야 할 확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약함이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연기가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당신의 내부 시스템입니다. 외부 승인의 대가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왓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연기의 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그것은 단순한 미적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은 허락서에 당신의 영혼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더 이상 당신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욕망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며 안료로 칠해져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왓츠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욕망을 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선택한 색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허락의 위험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가 가르치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용기를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색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봅니다. 왓츠가 물을 질문, 당신은 이 금지된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욕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에게 원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곳입니다. 진정한 욕망의 가장자리에서요. 마치 인식과 소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요.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요. 왓츠는 이것을 인간의식의 큰 갈등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좋아하는 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영상에서가 아니라요.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색은 당신이 이미 던진 표입니다. 당신은 단지 표를 세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만의 무언가를 원할 때 죄책감을 느끼나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며 더 큰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 것을요?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단지 존재하는 것을요? 이것이 허락의 문제입니다. 욕망하는 것과 자신에게 욕망하도록 허락하는 것 사이의 인지 부조화입니다. 왓츠는 사회가 우리를 내부의 욕망에 대해 외부의 허락이 필요하도록 조건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느끼는 것을 느끼기 위해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요. 마치 현실이 검증에 달려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의 색이 드러내는 진실은 더 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욕망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왓츠가 우리에게 남긴 파괴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당신이 이기심이라고 불러왔던 용기입니다. 느끼십니까? 그 긴장을요? 하지만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왜 안 됩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언제 이 규칙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였습니까? 왓츠는 반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 외부의 심판 없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해방의 실천으로서요. 첫째, 판단 없이 욕망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이미 색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실은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둘째, 사회적 조건화를 학습된 것으로 인식하세요. 진실로서가 아니라요. 당신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평생 메아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반란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신뢰의 행위로서 허락을 부여하세요. 세상에 도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허락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왓츠가 폭로하길 좋아했던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된 누군가이기를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깊이 새겨보세요. 만약 당신이 진정성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성은 마치 먼 곳에 있는 미지의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장함을 중단한다면 진정성은 이미 여기 바로 지금 존재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오직 그 연기를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항상 당신의 최애였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선택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상관없어 어떤 색이든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괜찮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략적 결정, 왓츠가 우리에게 제공한 가장 깊은 통찰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창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숨겨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의 무게를 느끼시나요? 구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개선된 버전도 없습니다. 단지 연기의 중단만 있을 뿐입니다. 연기를 멈출 용기. 이것이 가장 큰 명료함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관심을, 현존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해방입니다. 당신의 색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출 때 이미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고백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신의 색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낸 것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왓츠는 극적인 혁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중단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색이 대표하는 진정한 욕망과 일치하는 작은 허용의 행위들. 만약 당신이 빨간색을 선택했고 당신의 색이 경계와 자율성에 대한 욕망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사는 행위는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의무에 대해 거절하세요. 하나만.
당신이 자동적으로 예라고 말하기를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파란색을 선택했고 당신의 색이 연결과 신뢰에 대한 욕망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사는 행위는 직접적입니다. 사과 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요청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취약성을 허용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초록색을 선택했고 당신의 색이 평화와 감속에 대한 욕망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사는 행위는 명확합니다. 한 영역에서 최적화를 거부하세요. 무언가가 비효율적이도록 두세요. 무언가가 느리도록 두세요. 당신이 달리기를 멈출 때 나타나는 고요함을 관찰하세요. 각 세계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백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락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왓는 이것에 대해 혁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메뉴는 그저 요리의 설명일 뿐 실제 맛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이론을 읽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 욕망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평생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분석하며 고려하며 숙고하며 그리고 그동안 식사는 식어갔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분석이 아닌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기 왓츠가 우리에게 남긴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들어야 하는 재확인의 순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빠진 조각이 없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개선된 버전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색과 함께 이 욕망과 함께 당신이 숨겨왔던 이 진실과 함께 완전합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쟁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단지 불완전함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지면, 내가 자격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조건화의 메아리입니다. 왓슨은 이것을 큰 거짓말로 봤습니다. 허락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당신의 색을 보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최애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좋아하는 척할 때도,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도 선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합니다.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최종 진실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 사회는 개선을 팝니다. 최적화를 팝니다. 미래의 당신 버전들을 팝니다. 하지만 왓슨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면, 만약 전체 여정이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충분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버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뉴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 읽기를 멈추고 맛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욕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계시의 형태가 아니라 작은 허락의 형태로 한 가지 선택,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승낙, 연기를 멈추는 한순간.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는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단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의 중단, 연기의 중단, 정확히 당신인 것에 대한 두려움의 중단. 당신은 색심리학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기 허락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왓츠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공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단순한 상기.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할 허락이 있다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색이 당신이 그 고백을 존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 확언이 있습니다. 가면 아래의 자아는 당신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허락만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언제 당신이 아닌 척하기를 멈출 것입니까? 이 채널은 이 탐구를 계속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와티스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흐름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과 함께 흐르거나 저항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항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룰 뿐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단순한 선호로 위장한 작은 용기의 행위로서 당신이 자신의 본질적인 색채를 인정하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할 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극적이지 않지만 그 변화는 근본적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대신 나는 이미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와츠가 평생 설명해온 진정한 자유입니다.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과의 내적 투쟁을 멈추는 순간에 찾아오는 해방입니다. 당신의 본질이 이미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용기입니다. 가식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